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 이윤석 교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교수님들께서도 비대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교육에 있어 강의 영상을 만드시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다수는 아직 줌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캠퍼스에 연동될 시스코사의 웹엑스를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외에 구글사에서도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 모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도구인 구글 미트입니다. 이전 버전인 구글 행아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서원대학교에서는 일찍이 G Suite for Education을 온라인 교육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인증도 받아 놓았고, 다수의 교수님들께 이미 G Suite 계정을 신청받아서 개인 계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PC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께서도 구글 미트를 사용해서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해보실 수 있도록 쉽게 안내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실시간 강의실을 처음에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초기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강의 종료까지 핵심적인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환경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글 미트는 이름 그대로 미국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란색 E자로 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용하시는 PC에 이 크롬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과 설치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PC에 이 크롬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실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창문 모양 또는 밭전자 모양과도 비슷한 윈도우 키를 먼저 찾으셔야 하는데요. 주로 키보드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알파벳 R키를 누르시면 좌측 하단에 그림과 같은 실행창이 뜹니다. 창이 뜨셨으면 주황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표시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크롬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CHROME를 누르신 후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셨을 때 이 크롬 브라우저에 새 창이 딱 뜨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색 E자 모양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웹서핑 하실 때 쓰시는 브라우저 아무거나 실행을 해 주십시오. 자, 웹브라우저 창이 뜨셨다면 주소창에 chrome.com chrome.com을 입력하시면 이 크롬 홈페이지가 뜹니다. 크롬 홈페이지가 뜨셨으면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 부분에 크롬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설치하실 수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되셨으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크롬 웹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면 특별한 조작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측 하단에 3번 그림과 같은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을 거고요. 그것이 바로 크롬 브라우저 실행 아이콘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크롬으로 웹 브라우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크롬 웹 브라우저를 띄우셨을 때의 화면입니다.
구글 밑을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교수님의 개별 G 수익 계정이 필요합니다. G 수익 계정이 없으셔서 신청하셔야 하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교육혁신원의 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이후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설명에서는 G 수익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셨다는 전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로그인 버튼,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 G 수익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실 접속부터 수업 시작 전 온라인 강의실 환경 세팅, 기본적인 구글 미트의 기능,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의 참여를 위한 링크를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실시간 강의 개설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세팅한 다음에 그 시간에 열 수도 있고, 직접 회의 시작하기를 통해서 이제 바로 즉흥적으로 방을 여실 수도 있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교과목을 공간을 개설하신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한 개의 고정 링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매번 강의실을 여시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그 변경되는 링크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학생들이 또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교수님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고정된 강의 링크를 생성하신 후에 그 링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정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 사용자 매뉴얼 교수용 2-2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링크가 있으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 주소창에 해당 링크를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강의실 초기 화면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고정 링크로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3번 부분을 먼저 보시면 g.서원.ac.kr로 끝나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G점이 붙어야 G 수익 계정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두 가지 아이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이 마이크, 우측이 카메라입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선이 있으면 그건 꺼진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는 화면과 같은 이 상태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팬더 같은 그림이 보이시는데요. 이 화면이 교수님의 웹캠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녹색으로 지금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강의실에 실제 들어가셨을 때의 기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웹캠 화면 그 리스트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교수님께서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해서 교수님의 웹캠 화면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점 3개가 찍힌 것이 메뉴 버튼이고요. 이것을 누르면 녹화, 레이아웃 변경, 전체 화면, 자막 사용,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의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 하단에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좌측이 마이크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대각선 줄이 그어져 있으면 마이크가 꺼져 있는 곳이고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측 카메라 버튼도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간 것은 종료 버튼으로 강의를 끝내시고 나가실 때 누르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점 3개 모양의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그 기능 메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녹화 시작 버튼은 강의 음성과 화면을 녹화하고 싶으실 때 누르면 녹화가 되는 기능입니다. 강의를 하셨다는 증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업로드를 해서 혹시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실시간 강의하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할 때 이 녹화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강의를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화면 레이아웃 변경 기능입니다. 자동 외에 기본적으로 3가지 화면 구성을 필요에 따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는 마이크와 웹캠을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누르시면 하단에 나온 것처럼 오디오 영상 탭이 있고 각각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웹캠과 마이크가 PC에 이렇게 한 개씩 잘 연결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카메라가 동작을 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해 주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2개 이상의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거나 웹캠이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세팅해 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작을 잘 하지 않는 상태라면 역시 이 메뉴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 관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교내 도우미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설정 메뉴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변경 메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면의 구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구글 밋은 총 3개의 화면 구성을 제공하는데요. 사이드바, 스포트라이트, 타일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이드바 화면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수님의 웹캠 화면이나 발표 자료, 공유하시고자 하는 문서, PC 화면 등 교수님이 공유하시고자 하는 화면이 가장 화면의 대부분으로 크게 보이고 발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우측에는 수강하는 학생들의 웹캠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 옵션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다른 화면 없이 교수님 또는 발표자의 화면을 중점적으로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 표시해주는 화면 구성입니다. 마지막 레이아웃 옵션은 타일식입니다. 모든 참여자의 화면이 균등하게 분할되어서 표시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상황에 따라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메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좌측 하단에도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 세부 정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현재 실시간 강의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캠퍼스의 가상 강의실 또는 단체 카톡방 등 그 학생들과 소통하시는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이 수업 고정 링크를 공유하시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의 강사분들이 좀 초빙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학생들을 초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참여 정보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링크를 복사하신 후에 원하시는 상대방에게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된 링크를 이제 원하시는 부분에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공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링크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수님 수업에 대한 고정된 링크입니다. 따라서 이 링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공유가 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공유하실 때에는 다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 링크를 통해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시는 것부터 기본적인 설정하시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다 입장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교수님께서 특별히 전달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중앙 하단에 좌측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셔서 빨간색으로 그림과 같이 바뀌게 해주시면 교수님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음성이 송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들어왔다거나 전화를 받으셔야 되거나 할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를 잠시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꺼놓을 경우에는 대신 까만 화면만 학생들에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켜두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이크처럼 학생들이 이제 여럿 들어오게 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 마이크도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음성들이 다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이크를 음소거를 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1번을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된 모두에게 표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참여자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서 참여한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3번에 보이시는 대로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음소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음소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시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음소거를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시고 이렇게 못하는 학생들이나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앞으로는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괄 음소거 기능은 구글 미트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음소거 해제는 학생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소거를 하시는 거는 교수님이 할 수 있지만 음소거 해제는 학생 본인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표를 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를 마치시고 학생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실 시점이 되었으면 가장 필요하신 기능이 바로 강의 녹화 기능입니다. 미리 녹화를 너무 먼저 시작하시게 되면 영상의 길이나 용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직전에 눌러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측 하단에 점 3개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회의 녹화 시작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팝업 창에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바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학생도 녹화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중단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해주시고 교수님께서도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접속 시에는 녹화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PC로 접속하셔서 녹화하시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시작되게 되면 이게 녹화 중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표시를 잘 확인하셔서 녹화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필요하신 것이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띄우시거나 필요한 화면을 공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측 하단에 설명드린 메뉴 버튼 옆쪽에 보시면 발표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1번과 같이 내 전체 화면, 창, 크롬 탭 이렇게 3가지의 메뉴가 뜹니다. 내 전체 화면은 말 그대로 교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모니터 화면 전체를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이고요. 창 옵션은 교수님 PC상에 띄워져 있는 PDF나 PPT, 한글, 워드 등과 같이 문서창이나 웹브라우저 창, 프로그램 창 등 특정 프로그램의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고자 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롬 탭은 크롬 웹브라우저의 화면 탭 중에 한 개를 이제 공유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외국 대학의 사이트 등 여러 가지를 띄워 놓으셨을 때 그 중에 한 사이트의 화면만 공유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시작되면 좌측 화면에 보이시는 발표 중지하기 버튼을 누르실 때까지 계속 그 화면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유되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발표, 가로치고 나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공유되고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중 학생이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생도 교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화면에서 발표 시작 버튼을 통해서 화면을 공유한 후에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소거만 해제하고 구두로 발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생이 발표를 마쳤으면 발표 중지하기로 교수님과 동일하게 발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이 잘 몰라서 스스로 발표를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 발표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올려두시면 그림과 같이 메뉴가 보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표시로 된 그 회의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퇴장을 클릭하시면 학생의 발표가 강제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다른 사람이나 교수님께서 발표하기로 화면 공유를 이어가실 수도 있고 강의를 종료하실 필요가 있으면 강의를 종료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시고 끝내시기 전에 녹화가 쭉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녹화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녹화 중지 방법은 우측 하단에 점 3개 메뉴 번호를 클릭하시고 녹화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녹화 중지를 누르시면 이 회의 녹화를 중지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뜨고요. 거기서 다시 녹화 중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녹화가 최종적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녹화가 중단되는 즉시 그 녹화 파일이 영상으로 이제 완전히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저장 경로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웹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녹화가 중지되면 좌측 하단에 안내 문구가 뜨니까요. 그걸 보고 녹화가 잘 중지됐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웹 스토리지 공간에 저장된 내 강의 영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drive.google.com을 입력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화면에서 이 아래 그림과 같이 2번 그림과 같이 녹화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녹화 직후에는 이제 업로드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또 걸리게 되니까요. 녹화 직후에 바로 또 확인하시면 파일이 간혹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drive.google.com을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녹화된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운로드도 자연스럽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PC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글 밑을 활용해서 비슷한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미트 어플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나 LG 핸드폰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폰들을 쓰시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아이콘을 찾으신 후에 클릭하셔서 실행하시고 거기서 한글로 구글 미트 치시면 2번 그림과 같이 구글 미트 어플이 검색이 되고요. 그것을 설치하시게 되면 구글 미트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도 구글 미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앱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셔가지고 실행하시고 거기서 그냥 영어로 MET만 딱 치시면 구글 미트가 역시 동일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get 버튼 누르시고 다 설치가 된 후에는 열기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폰과 동일하게 모바일 환경에서 구글 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과 조교라든지 아니면 교육혁신원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